무언가가 행성 표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매우 놀라운 속도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불덩어리처럼 보여요. 곧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. 꽝! 충돌은 거대한 분화구를 남깁니다. 수천 입방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이 증발해요. 그리고 일련의 끔찍한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. 네,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. 약 6,6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발생한 대충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. 비조류 공룡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의 4분의 3을 멸종시킨 그 충돌 말이에요. 하지만 아니에요. 이 재앙은 다른 행성에서 일어났습니다. 과학자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화성도 한때 지구를 강타한 것과 같은 재앙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. 약 34억 년 전에요. 지구를 강타한 칙술루브 충돌과 유사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거대 쓰나미가 붉은 행성에 발생했을 수 있어요.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혜성이나 소행성이 화성 표면과 충돌하여 남긴 충돌 분화구를 확인했습니다. 아마도 이 우주물체는 화성 북부 저지대의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거대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. 최근 연구 이전에는 충돌 분화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.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천문학자 팀은 충돌 분화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혜성과 소행성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. 이 분화구의 이름을 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. 폴은 109km에 걸쳐 있으며 해수면보다 거의 112m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. 어쨌든 시뮬레이션 결과 폴과 같은 크기의 분화구가 여러 개 형성됐어요. 시뮬레이션 중 하나는 이 분화구들이 강한 지반 저항에 부딪힌 폭 8km 소행성에 의해 남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작은 소행성이 더 약한 지반 저항을 만나 분화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죠. 그러나 두 시뮬레이션 모두에 따르면 충돌 분화구의 직경은 거의 112km에 달했습니다. 그리고 충돌로 인해 충돌 지점 중심에서 최대 1450km 떨어진 곳까지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어요. 이 시뮬레이션은 과학자들이 쓰나미의 높이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 높이는 약 250m로 에펠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였어요. 이 연구의 저자들은 또한 폴 분화구가 지구에 있는 칙술루브 충돌 분화구와 유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.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칙술루브 소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온 것으로 추정돼요. 이 우주물체는 가로가 최소 10km였어요. 유카탄 반도 근처의 얕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. 이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지구 전체에 그 흔적을 남겼죠. 2021년 연구원들은 이 충돌로 인해 현대 루이지애나 중부 지역의 지각에 메가리플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. 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이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 반대쪽 해저 퇴적물을 침식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. 과학자 팀은 충돌 후 처음 10분 동안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. 그 결과 소행성이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4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인도양 쓰나미보다 최대 3만 배나 큰 파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. 충돌로 인해 물이 너무 많이 이동하여 거의 1.6km 높이의 파도가 발생했습니다.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 2개를 겹쳐 쌓은 것과 같습니다. 물론 그 빈자리는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았어요. 바닷물이 다시 분화구를 채우기 위해 몰려왔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튕겨져 나와 더 큰 파도를 일으켰어요. 그 후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 파도가 초속 1m의 속도로 전 세계를 누비며 모든 해안선을 덮쳤습니다. 3층 높이의 건물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. 멕시코만의 넓은 바다에 있는 충격지역 근처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파도가 발생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. 파도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100m 이상 높이로 솟아올랐고 더 멀리 떨어진 쓰나미 파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. 다시 붉은 행성으로 돌아갈게요.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둔 2번의 운석 충돌에 의해 촉발됐죠. 이 2번의 충돌 사이에 화성은 기후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. 그 결과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으로 변했어요. 즉, 첫 번째 소행성 충돌은 액체물로 구성된 파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쓰나미는 아마도 얼음물 덩어리에 의해 형성되었을 거예요.
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지구에 충돌한 가장 큰 소행성은 실제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훨씬 더 치명적인 충돌은 약 35억 년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. 호주 북서부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의 직경은 19에서 29km였어요. 이 소행성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강타하여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죠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약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? 요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3만 개 이상의 물체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나사는 그중 약 1,500개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. 이 우주암석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된 후 남은 잔해예요. 예를 들어 2004년에 천문학자들은 지구 근처에서 거대한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. 첫 번째 관측에 따르면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3% 미만이었습니다. 소행성의 이름은 아포피스였어요. 이 소행성의 크기는 365m 이상이고 무게는 약 2천만 톤입니다. 2029년 4월 13일에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요. 아포피스는 지구 표면에서 36,600km 떨어진 거리를 지나갈 거예요. 하지만 이 우주함석이 2029년에 지구를 비껴간다고 15년 후인 2036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이러한 물체가 지구에 충돌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. 깨진 유리와 창문부터 대부분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. 아마도 인터넷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. 그건 정말 무서워요.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기술 덕분에 재앙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. 전문가들은 실제 재난 영화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우선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에서 온 이 방문객을 궤도에서 밀어낼 수 있어요. 아니면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고요. 과학자들은 집중된 태양빛을 이용해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중력 트랙터로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. 그건 우주에 있는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상의 우주선이에요. 공상과학 영화에서 거대한 소행성은 종종 지구로 몰래 다가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. 소행성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다가 충돌하기 불과 몇 주 또는 며칠 전에 발견되죠. 실제로 과학자들은 지구 주변의 모든 천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.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. 과학자들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임무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유형 0. 무거운 우주선이 침입자를 향해 돌진하여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입니다. 이 경우 천문학자들은 이미 입수한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. 유형 1 임무에는 정찰기가 포함됩니다. 정찰기를 먼저 발사하여 우주 암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. 그 후에야 본 우주선이 발사되죠.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여정이 훨씬 더 생산적일 거예요. 과학자들이 유형 2 임무를 선택하면 정찰기와 소형 우주선을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. 우주선은 소행성을 궤도에서 약간 벗어나게 할 겁니다. 그런 다음 정찰기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.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선은 더 세밀하게 조정된 2번째 추진으로 작업을 완료해요. 이 방법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깊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해저에 대피소를 건설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경우 최소 수십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해요. 또한 공기와 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.